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오늘 10월 7일 금요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하루 복귀를 해보면서 전일 나왔던 미션 종목들과 또 상황문 멤버들 종목들 둘러보면서 수정 보완할증은 하고 또 다음주 매매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당히 춤을 좀 많이 췄습니다. 오전장에는 그나마 조금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0%,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일단 마감은 했습니다. 뭐 색깔은 빨간색이지만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봐요.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는 그대로 다 투영이 된 것 같은데요. 금요일 시장이라 상당히 조금 아마 혼조했지 싶습니다. 자, 전에 나왔던 성부조도 한번 둘러보고 오늘 시장의 강자들도 한번 둘러보죠. 일단 전에 나왔던 내일 성부조는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됐었죠. 도출이 됐었는데 오늘 시장의 강자들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오늘 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3년상을 유지를 해줬는데요. 오늘 상팀은 이걸 좀 공략을 하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조금 속도가 늦었는가 봐요. 보유하신 분은 없더군요. 그리고 코데임이 오늘 점상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가 오늘 신규로 상한가로 진입을 됐고요. 그 다음에 CBI, 시동전주죠. CBI도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양지사도 상한가를 들어가지고 SPL셀도 상한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한 6종목 되겠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매기는 신규 상장주에 좀 많이 몰렸는데 모델 솔루션과 이노룰스 한번 봅시다. 모델 솔루션은 아침장에 바로 짙게 세워져서 올라간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뒤늦게 좀 올라가 준 것은 여기서 올라가 준 것은 이노룰스의 어떤 흐름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시장가로 바로 승부를 거신 분들은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한 10% 정도, 15%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중간에 시장가로 집어 던진 사람들은 한 10% 정도 먹는 그런 구조는 됐을 거예요. 역시 몸이 좀 무겁다 보니까 크게 가지는 못했네요. 자, 오늘 이노룰스가 의외로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상가까지 타치를 해주고 이 지점에 타치를 해주고 마감을 이제 장마함 때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는데 이런 점은 오늘 이노룰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수익을 얻지 않나 싶어요. 파인테크닉스는 오늘 뭐 땡 하자마자 그대로 뭐 꼬꾸라지는 스타일이라 이건 뭐 손을 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던 것 같네요. 큐리언트는 오늘 아침에 짝시 반등을 주었지만 그 뒤로 쭉 내려오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이 점은 뭐 들어갔더라도 본전하는 스타일밖에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변경 상장주나 거래 재개되는 종목들도 결코 막 선빵을 때리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거 보면 많이 느끼지죠. 흐름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 오픈엣지는 오늘 신규주의 흐름이 좋으면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노룰스가 아침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갈 때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지금 딱 그 모습이 그 시간대 그 모습이죠. 여기서가 마이너스 한 3-4%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도 올라가줬습니다. 플러스 1-2%까지 갔나요? 플러스 한 2%대까지 갔나요? 갔다가 이노룰스가 떨어지니까 같이 이제 하락을 해버렸는데 아마 음복에서 노려보신 분들은 좀 수익을 봤을 테고 꾸준히 추적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이스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주주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디엠이나 뭐 스킨, 중앙 이 중에서 흐름을 잡아주는 애들이 있으면 이스타도 같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짧게 끊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모습은 좋았죠.
상단 라인까지는 아침 시가가 4%대 4.6%, 고가가 14.7%니까 딱 10% 뛰기가 나오는 자리였죠, 여기가. 그래서 이것은 뭐 전략대로 먹고 나왔다면 크게 부담은 없이 잘 챙긴 그런 것 같아요. 엔지견 세미가학은 한번 봅시다. 아침에는 흐름을 잡아주지 못했네요, 이 종목. 그죠? 시가 4%에서 0.8% 미끄러졌다 뒤늦게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이군요. 플러스 8.9%. 분할로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조금 수익을 챙겼을 것이고, 시가 돌파시에 들어가야 좀 부담스럽겠네요. 보합을 기준점으로 잡고 했으면 나쁘지 않았다 싶습니다. 셀트론 제약은 오늘 별 흐름 없었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역시 어제 대명에너지가 상한가를 유지해 가지고 17%까지 갔군요. 한 8, 9% 수익은 준 것 같네요. 큰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지 못했으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못했을 것이고 재미가 없었고, 오성첨단 소재는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좀 좋았는데 그걸 이어가지 주지 못했죠. 자리를 뺏겨버렸죠. 1등 자리를. 오늘 고점이 17%, 시가가 9.7% 좀 높았죠. 그죠? 9.7%에서 17%까지 가긴 갔습니다만은 화이라고 자리가 안 뺏겼으면 얘가 선두를 주워 나왔으면 오늘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수익 구조는 오늘 아무래도 신규조 쪽에서 수익 구조 좀 나왔을 것이고, 이스타 아시아는 잘 따라갔으면 됐을 것이고, 오성첨단 소재 뭐 다른 애들은 크게 흐름은 잡아주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유튜브 멤버들은 또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에 또 정리를 해서 또 종목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무 멤버도 오늘 종목 복귀하면서 좀 수정 보완할거나 해봅시다. 저희들 갖고 넘어온 종목은 코디엠과 그리고 중앙 DNM이었죠. 코디엠은 뭐 고민할 것 없이 아침에 점상을 유지해줘서 30% 수익은 그대로 안고 이제 넘어오는 스타일이라 큰 뭐 부담감 없이 감사하게 수익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서도 지금 100만 주 정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중앙 DM은 오늘 시가 13% 출발해서 20%까지는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수익권 한 15% 수익권을 챙겼습니다만은 상수익으로는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자, 오늘 데이 종목에서 좀 아쉬운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일단 아침에 EDGC를 먼저 이제 공략을 했죠. 오늘 아침에 시주장 매매 공략의 키워드는 상종목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오늘 마리아나 관련주로 저희들이 이제 키워드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오성첨단이나 화일약품 이런 종목 쪽으로 지금 먼저 방향을 잡았죠. 우리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로 잡았는데 우리 바이오는 시가로 11%를 뛰었죠. 뛰었고 오성첨단은 9%, 화일약품 7%였는데 화일약품이 먼저 좀 치고 나가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대장자를 뺏기는 바람에 오성이 조금 아쉬웠어요. 폭이. 화일은 그래도 제법 7% 추가 12%니까 그래도 15% 이상 수익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뭐 오성에서 수익을 좀 거뒀지만은 조금 아쉬웠다. 근데 EDGS는 사실은 이 종목도 마리아나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에서는 모습이 어제 마이너스로 출발된 빠졌지 않습니까? 어제 빠진 종목이라도 오늘은 그 흐름을 보고 이제 이 종목을 했는데 역시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지 잘 따라가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가 5% 출발했죠. 5% 출발 10%까지 갔습니다만은 10%까지는 여기 아닙니까? 시가 5% 공략을 해서 여기는 한 3% 정도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3에서 4% 정도 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시가를 깨면 저희들은 이제 본절이 됐죠.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했다면 한 5%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싶어요. 그리고 전일에 가져왔던 오픈 엣지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데, 물론 한 5% 종배로 넘어온 종목인데 사실은 시가 방향은 틀렸거든요. 시가 마이너스 1.9%로 빠져 있는 상태라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하자면 시가는 일단 매도를 쳐놔야 되는 종목입니다. 종배로 들어온 종목은. 그런데 오늘 이제 신규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았는데, 우리가 30%대까지 이렇게 잘 마이너스 30% 잘 버텨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적어도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본질은 합시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점을 못한 점은 좀 제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가 12시 한 20분 되면 자리 마치지 않습니까? 11시 20분, 그러니까 12시 이 자리에는 이까지 깨고 내려올 때는 좀 제가 자리도 없었지만은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이 종목은 조금 약간 미련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8%까지 이제 급락을 해서 마감을 됐는데, 이 종목은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디모아 같은 것은 오늘 이제 상당히 수익이 좋았는데 상한가를 끊어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급락하는 종목이 어느 날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잘 봐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통 완화에 이렇게 막 싸움질을 하는 종목 잘 뛰어들질 않는데, 오늘은 이 종목은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추적하던 종목을 보았는데, 우리가 딱 이 지점이에요. 중간점 지점이었죠. 500원 지점에서 승부를 걸었죠. 이 지점에서. 그러는데 오늘 26.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와줘서 오늘 상한가를 끊어줬으면 이 종목은 좀 새로운 시세를 쓸 수 있는 구조였는데, 상한가를 못 끊어준 점은 참 좀 아쉬웠습니다. 뭐 15% 이상 수익은 나온 구조였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상한가를 못 끊은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성첨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7, 8% 수익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그다음 마무리됐죠. 그 다음에 신규주 같은 것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 매매로 아마 진행이 이제 됐는데, 이거는 뭐 아침에 땡 할 때 시장가로 집에 넣어 들어간 사람들은 10% 수익은 나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자율 매매로 진행한 것은 따로 수익은 잡지가 않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먹은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이노루스는 우리가 오늘 이제 타점을 참 잘 잡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3,000에 타점을 잡았죠. 시가 바로 아래죠, 그죠? 13,000에 타점을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 상한가까지 찍어주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상한가를 찍어줬죠. 11시 한 20분 되네. 상당히 흐름이 참 좋았다고 봐요. 여기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한 번 좀 더 볼 자리인데, 제가 이 시간에 또 없는 자리라 제가 2시 넘어서 좀 오니까 이건 좀 놓친 건 좀 아쉬웠어요. 했으면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구조인데 말이죠. 하지만 뭐 당일날 마이너스에 들어가지고 상가까지 먹었으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노루스는 좋았다고 봐요. 오늘 가장 좀 아쉬웠던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양지사와 코리아 SE를 이제 좀 볼 것 같습니다. 코리아 SE도 제가 자리에 없을 때 들어왔던 12시 한 반 정도 됐을까지 떨어진 거 같네 보니까. 마이너스 18.9%까지 떨어져 19%까지 뭐 거의 떨어졌다 봐야 되겠죠. 끌어올려 가지고 종가상 플러스 1%로 맞췄으니까 여기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20% 수익권을 이제 안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거는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분명히 기세팀들한테 공략이 나갔을 텐데 없는 시간이라 좀 아쉬웠어요. 고려SE는. 그리고 양지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에요.
시가 2.7% 출발해가지고 놓쳤는데 이 지점에서는 10시 좀 넘어서 이 지점에서는 한 번은 공략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지금 막 신규주가 그때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처 다른 종목을 좀 쳐다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양지사하고 코리아 SE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조금 더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개개인마다 다들 차이는 있겠지만은 손실 난 것은 뭐 중앙 대임 데이팀 좀 도전했다가 3-4% 손실이 났고, 종배주 가지고 온 거 오픈 엣지에서 한 5% 손실이 났고, 물론 아마 제가 따로 신호를 안 들었어도 여기에 부합을 깨고 내려올 때 아마 본전하신 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은 손실이 났었고, 뭐 두 개 합쳐서 한 8에서 10% 정도 손실이 난 것 같아요. 수익 난 것은 코디엠이 30% 정도 나서히 가지고 있고, 중앙이 15%, 45% 정도, 그리고 디모아가 15%, 60% 정도, 이놀로에서 30%, 90% 정도, 그리고 오승첨단에서 8%, 98%, 거의 한번 100% 비슷하게 수익은 전체적으로 났습니다만은 뭐 잘 따라하신 분도 있고, 자기가 하는 매매에 또 집중하기 때문에 뭐 대임 하는 사람, 상한가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이 좀 좋았겠죠. 따로따로 하나씩 하시는 분들은 또 그에 맞춰서 또 아마 수익 구조는 좀 틀릴 겁니다. 자, 어쨌든 힘든 한 주가 또 이렇게 또 지나간 것 같아요. 매매를 하다 보면 사실 그날 따라서 수많은 일들이 이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헛바지를 해서 뒤통수 맞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 파인 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잘못 들어가고 우 깨지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겠죠. 때로는 뭐 코디엔 같이 이런 종목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점상도 먹고, 이런 것이 주식시장이고 또 우리가 하는 급등주 시장인데,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때 뭔가 나는 어떤 수익성이 잘 구조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달라붙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자기가 승부를 걸어야 될 종목은 사실 몇 종목이 되지가 않아요. 수많은 종목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종목이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뭐 이리 갔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도 안 될 뿐더러 어디가 진정한 내가 오늘 돈을 먹을 곳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종목이 딱 나타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비중도 딱 정확하게 싣고, 손실을 볼 때는 보더라도 먹을 때는 확실히 먹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하고, 뭔가 자기의 매매가 뭔가 좀 부드럽게 흘러가지를 못하고 먹을 때는 찔끔 줄 때는 많이 주고 있다, 이런 구조라면 좀 더 마인드를 좀 강한 마인드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한번 바꿔서 매매에 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꼭 참조하셔서 다음 주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 주 동안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유튜브 멤버들은 월요일 저녁에 또 자료 정리해서 올릴 것이고, 사무 멤버들은 내일 화요일 날 또 시장과 또 싸움을 해봐야 되겠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코디엠과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두 종목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들 한 주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나중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상암 내 문제였습니다.